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국고처 사부 송관종입니다. 미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PC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시장이 예상하는 거나 전월은 한 2.9%였는데 다소 낮아지는 움직임이었고, 전월 대비로는 시장 예상치를 그대로 부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겠죠. 다만 이제 파월의 발언이 더 중요하거나 이제 향후 가이던스,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인하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이 되신 종목들이나 또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에 대해서는 이정우 캐스터께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하는 국고처 4부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산타랠리 핵심 주도주인데요. 강의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꼭 짚고 가야 할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제약바이오 소식입니다. 젠백스가 계열사 삼성제약과 2,200억 원 규모의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4개국의 임상개발과 상업화 권리에 관한 기술 이전 계약이며, 삼성제약은 이에 따라 글로벌 임상 3상 준비와 적응증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제약바이오 소식입니다. 독일 법원이 알테오젠과 협력 관계에 있는 머크사의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ALT 비포 기술 적용 제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1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는 IT 소식입니다. LG그룹 주요 경영진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찾아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ESS와 전력 솔루션 등 LG의 핵심 기술이 소개되면서 LG전자와 계열사들이 52주 신고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원전 소식입니다. 한수원과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가 크로아티아의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ISMR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유럽연합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 새로운 전원 개발이 필요한 크로아티아가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팀 코리아의 SMR 진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방송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정답 고민해보시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답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바로 산타랠리 주도 섹터는인데요. 보기는 1번 로봇, 2번 반도체, 3번 바이오, 4번 2차 전지입니다.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후에는 종목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고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인 에코프로와 한전기술, 삼성전자는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되니까요.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연말 윈도 드레싱이 기대되는 종목은인데요. 연말 대비 투자 포인트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송관종 파트너의 강의 바로 만나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장은 움직임이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을 했다가 바이오 관련주들이 좋아졌고, 또 2차 전지나 자동차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지수의 움직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산타랠리 나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또 AI 버블론이 다소 완화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일단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 약간 충격을 줬던 알테오젠 앞으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이게 풍선 효과를 발휘해서 어떤 쪽으로 순환매가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습니다. 독일 지방법원이 키투르다 SC 제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자, 이것 때문에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머크나 할로자임이 당사자인데 왜 알테오젠이 급락했을까요? 그래서 그 배경과 앞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 그리고 기술 수출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뉴스 다른 전망. 자, 동상이몽을 꿈꾼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실은 머크 할로자임이 당사자인데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이제 알테오젠의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을 키투르다에 탑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같은 이제 연관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목요일 날 이제 독일의 가처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은 오히려 좀 하락을 했었고 마이너스 2% 정도, 그리고 머크는 소폭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크게 영향을 안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제 당일날 뭐 갭 하락이 강하게 나왔던 건 아니죠. 소폭 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다만 이제 장중에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셀온 효과가 발생을 하죠.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면 좋은 호재라도 주가는 하락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2차 전지가 강하게 튀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가니 바이오에 대한 우려감들, 그래서 바이오들이 약간 하락을 했었고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강하게 빠졌었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알테오젠이 급락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에서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초는 반도체가 대공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니 그럼 수급은 자동차나 2차 전지로 몰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2차 전지가 튀어 올라가면서 오히려 좀 강력한 하락을 했었고 한 번 하락한 주가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알테오젠이 하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그럼 알테오젠을 하락한 게 공매도 세력일까요? 저런 악재를 이용해서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는 거죠. 자, 그런 세력들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고 가장 많이 올랐던 알테오젠에 이제 이게 집중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공매도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좀 나왔다. 공포에 매도하는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과연 독일의 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요것이 정말로 SC제형의 어떤 판매 제동으로 이어질까요? 자, 그걸 위해서는 독일의 어떤 흐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 법원은 이제 이원제를 사용합니다. 이중 구조라는 거죠. 민사법원은 침해 여부만 판단을 하고 연방 특허 법원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아닌지 요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다른 EU 국가들은 오히려 이제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흐름이죠. 특별하게 이제 독일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빠른 이제 결정을 합니다. 민사법원에서는. 그래서 상대방 이건이 없거나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간 내에 수일 내에 요게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요 인재성 갭이 많이 발생을 하죠. 어떤 침해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요거하고 또 연방 법원에서 이제 야 이건
특허를 침해했냐 안 했냐 이제 이런 걸 판단하는데 그 시간에 약간 차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갭차를 이제 인젝션 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야 이거 너무 길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6개월 이내에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뭐 판결문이나 이런 걸 작성하기 전에 일단 내비적으로 6개월 이내에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내에 뭔가 실마리를 찾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독일의 이런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EU 국가들하고는 독일은 상당히 어떤 차별적인 그런 이원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걸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정말 그렇다면 독일 그 민사법원의 그 판단이 연방 특허 법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럴까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알테오젠이 정말 괜찮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분쟁 당사자가 아니다. 머크와 할로자임의 싸움이지 알테오젠은 그 기술을 이제 수출했을 뿐이고 그다음 이제 알테오젠이 그렇다면 할로자임이 내가 가장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할로자임이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엠다제 이런 쪽인데 근데 사실은 요게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방대하게 이건 우리가 시쳇말로 뭐 똥 싸놓고 여기는 내 땅 뭐 이게 아니라 이 알테오젠의 그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요게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이거든요. 요거 이제 이걸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방대하게 금 그어놓고 우리 땅 요거에 대한 특허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도 아니고 또 플랫폼의 차이도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다이치 상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이 과연 SC 제형을 기술을 도입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이제 기술 수출을 했던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흐름을 보면 다이치 상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젠하고 특허 분쟁을 해서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죠. 당사자도 아니고 또 플랫폼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FTA에서 승인도 해줬잖아요. 이건 다른 거야. 이렇게 해서 승인도 해줬고 그다음에 빅파마들이 상대 진영을 상대로 해서 승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할로자임이 이런 특허 분쟁을 제기를 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술 수출이 계속 추진이 됐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이슈하고는 크게 무관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어제 입장문을 내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알테오젠이 주주 입장문을 이제 회사에서 내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머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머크한테 물어봐서 머크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우리하고 과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장이 끝나고 이제 오후 늦게 이제 그게 발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때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 대비해서 이제 한 8%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월요일 날 짱대 양봉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월요일 날 상승을 시도하겠죠. 그래서 양봉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흐름이나 나오겠죠. 다만 이제 월요일 날은 임시 주총에서 과연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될 거라고요. 근데 이전 상장은 당연히 되겠죠. 그렇다면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시킬 거냐 안 할 거냐 그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반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 상장하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주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것은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날 짱대 양봉의 길이를 봐야죠. 월요일 날 양봉이 안 나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면 그 양봉의 길이를 파야죠. 양봉을
그 금요일 날 하락했던 지점까지 더 이상 끌어올린다면 바로 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60선이 받치고 있고 20선 요 위에서 노는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끌어올리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양봉이 적당하게 형성이 된다면 하루 이틀 숭 고르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붙을 수 있겠죠. 그것은 한 목요일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하루 이틀 숭 고르기가 나오고 목요일 정도에 목요일이나 주 후반에 치고 올라간다면 충분히 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21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2주에서 한 달은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주에서 한 달을 걸리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바로 치고 올라가느냐, 이게 다음 주에 결정될 거고, 그걸 가장 결정짓는 게 월요일 날 형성되는 양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그 기대감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도 경신했고 ABL 바이오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과연 바이오가 이렇게 쉬어가면서 요게 이제 풍선 효과를 발생시키죠. 풍선 한쪽을 누리게 되면 반대편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움직임도 좋아지고 있죠. 미국에서 이제 AI 버블론도 다소 완화되고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강해지면서 과연 우리도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겠냐. 산타랠리가 아니면 연말 윈도 드레싱이나 아니면 이럴 효과 정도로 나올 수 있겠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럼 먼저 이제 코스닥을 보자고요. 코스닥에서는 주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뭐 로봇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바이오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관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반도체는 2차 전지한테 상극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그 2차 전지는 잘 안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반도체가 쉬어가면 자동차나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리죠. 뭐 그걸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급의 힘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상극이고, 바이오와 2차 전지도 약간의 상극의 관계죠. 근데 반도체한테는 못 해보는데 그 2차 전지한테는, 아니 바이오한테는 2차 전지가 해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알테오젠의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했던 게 2차 전지가 강해졌기 때문인데,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캐즘을 극복해야 되고 한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일단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AI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게 이제 ESS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리튬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양극재 수요도 많이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대형주나 이제 앞으로는 옐로칩들도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스닥이 그렇게 시총 2, 3등이 코스닥에 포진이 되어 있지만 2차 전지가 그렇지만 좀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금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겠죠. 그럼 코스피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까요? 전차 군단이 시장을 끌어가겠죠. 반도체는 이제 한 후반 정도나 중반 이후 후반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겠고, 그 전에는 이제 자동차가 당분간은 좀 며칠간은 지수를 좀 견인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런데 요즘의 특징은 뭐예요? 삼성전자를 프로그램으로 매수하면 SK 하이닉스를 팔고, 또 섹터 내에서도 현대차를 매수하면서 기아는 매도하고, 이런 이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쟁력이 좋은 종목, 또 주도주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오는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는 이제 같은 면역 항암제니까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는 이제 유럽 학회에서 고용암 치료제에 대한 일상 그 데이터를 이제 발표하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나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또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또 기염을 토할 수 있죠. 그 기대감 때문에
ABL 바이오는 다시 정상화되겠죠. 지난 금요일 날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200%를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다는 거죠. 이제 저 수익률 보면. 자, 그런데 그런 움직임 속에서 코스닥이 약간 약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금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이제 코스피 바이오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물론 저평가 상태이긴 합니다만 좀 탄력이 둔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셀트리온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특히 이제 서정진 회장이 150조 국민성장펀드 사령탑으로 왔다는 이야기죠. 세 사람인데 박헌주 회장이랑 세 사람인데 그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그 사채를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그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전해졌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어떻게든 한번 이제 살리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소형 제약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가 쉬어가는데 뭐 전차 군단이나 2차 전지로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 2, 3일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도주의 행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여기에 짱대 양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주가 좀 치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뭐 하루 이틀 숨고르기 나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전개되겠죠. 저는 이제 요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드려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올라가봐야 뭐 35% 뭐 상한가 한 방이면 끝나는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대형주라 봐줄만 하지 뭐 그렇게 발군의 상승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HL만으로 이제 단기로도 한번 접근해서 당일날 11%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토했는데 여기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음봉을 바로 되돌려야 돼요. 그래서 양봉을 만드는 걸 보고 양봉이 크냐 작냐 그리고 적당히 적다면 하루 이틀 숨고르기 나오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겠죠. 그 ABL 바이오는 22만 원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다음 주에는 양봉을 하나 세우고 주 후반에 움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좋죠. 항상 최소한 21선 위에서 단기 평선 수렴시켰을 때나 아니면 61선 수렴시켰을 때 튀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이제 초반에 그 새내기주들은 초반에 21선 위에서 이렇게 몸통을 줄이는 날 접근하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죠. 이것도 한 500%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토했는데 그래서 매수는 항상 잊지 말자 625 정배열 초입에서 60선, 20선, 5선 위에서 몸통을 줄 때 이렇게 하면 거의 실패 확률이 좀 현저하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죠. 세게 올라가느냐 약하게 올라가느냐를 보고 세게 올라가면 홀딩, 약하게 올라가면 비중 조절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뭐 500%, 1000% 이런 종목들도 다소 발견이 된다. 중요한 건 적어도 21선 이렇게 올라와서 수렴이 되는 종목이 아니라 하락을 해서 이렇게 수렴이 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셔야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요즘 중소형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잘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만 잘 잡는다면 뭐 100%, 200%는 금방 나오는 거죠. 에리프릴 바이오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서가 아니라 눌러줘서 이평선을 수렴시키면 어떤 종목이든 뭐 대형주든 아니면 개별주든 간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상담이나 또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우 캐스터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타랠리 주도 섹터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퀴즈의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4가지 보기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인 에코프로와 한전기술, 삼성전자는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날카로운 분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어집니다.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 기대되는 종목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연말 시장 흐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은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연말 랠리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 섹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과연 자금이 어느 쪽으로 몰릴 수 있느냐, 시장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국민성장펀드 150조, 이게 이제 결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2월 초에는 이제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150조라고는 하지만 이건 이제 단순한 이제 합계고 실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50조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직접 지분 투자나 간접 지분 투자 이걸 포함해서 한 50조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나머지 100조는 인프라나 대출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나 정부를 믿어야죠. 자, 우리 정부가 5,000포인트 간다.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코스닥 시장에 온기를 불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조는 어느 쪽에 투자가 될까요? 인프라 투자 또 초저리로 대출을 해서 기업 설비 투자나 고용차 양출 또 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 전력망을 확충하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또 R&D 쪽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자, 150조 중에서 21조 정도는 반도체, 팹리스나 첨단,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ESS나 또 이런 공급망 쪽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쪽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이런 것도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에도 일부 자금이 또 유입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운용위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투자 대상을 섹터별로 선별하는 이게 되는데 이번 달에 그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대감 때문에 자금들이 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 이제 상반기 때는 1호 사업을 이제 발굴을 하겠죠. 그래서 운용사도 선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펀드도 조성하고 이런 흐름이 나올 테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면 AI나 인공지능이나 2차 전지나 뭐 원전이나 또는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온기가 번지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2차 전지는 전기차는 안 팔리는데 왜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까요? 지금 가동률이 40%로 2년 대비해서 좀 반토막이라는 이야기죠. 6년 연속 적자에 늪에 허덕이고 있고 중국의 뭐 시애틀이나 이런 쪽에서 가격 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캐짐도 극복해야 되고 그렇지만 바닥을 치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것은 항상 선행적으로 움직인다. 경기의 선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AI로 인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로는 확충이 어렵고 또 원자력으로는 또 어떤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ESS 쪽으로 이제 수요가 폭발하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35% 정도 급증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저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또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보조물 준해 안전에 설왕설래 했었는데 결국에는 2032년까지는 유지를 한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겠고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도 공화당 쪽에 우세 지역에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직접 세액공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매출의 어떤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세액공제로 환급이 되면서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캐파를 증설하거나 일관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이번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가는 게 뭐 때문에 올라왔어요? 에코프로 그룹이 유럽에 일관 시스템을 공장을 설립한다. 요거 이제 첫 삽 뜬다. 요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흑자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럼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역시 2차 전지는 대형주로 보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이런 온기가 중소형주로도 옮겨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뭐 양극재, 이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제 한꺼번에 반영이 돼도 계열사들의 수익이 이쪽으로 이제 향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ESS 매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이제 앞으로는 그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려면 전고체 배터리 이쪽이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갖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글로벌 마켓쉐어 1위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원통형을 양산하고 고객을 다변화시키면서 이런 움직임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옐로우 칩들이나 뭐 스몰캡들도 2차 전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연말 랠리는 반도체도 주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2차 전지가 안정적인 자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 한 5일에서 10일은 강하게 뻗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마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가 부른 원전, 이런 이제 타이틀로 했는데 AI 전력 소모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 원전이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 우리가 흔히 챗 GPT만 알고 있는데 뭐 마너스나 젠스팍이나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제미나이나. 근데 여러 가지 써봤는데 다들 이제 특색이 틀려요. 이건 뭐 슬라이드를 잘 만드는 그런 AI도 있고, 또 챗 GPT 같은 경우는 범용으로 잘 쓰이고. 근데 챗 GPT가 질문을 이래하면 구글 검색 10배 소모량을 보인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거나 막 복잡한 일을 해결할 때 막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죠. 기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성형 AI를 돌릴 때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근데 전력 생산에는 한계가 있겠죠. 특히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많이 소모가 필요하게 되죠. 지금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앞으로는 더 거대화되고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주고받는 문답형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학습을 하고 요걸 이제 알려주는, 그리고 요즘에는 뭐 AI가 그 개인 일반 투자자들 일반인들도 프로그래머처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내가 어떤 이제 검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뉴스를 조합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뉴스들을 다 조합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해서 나에게 뭐 메일로 주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이걸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도 해봤어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혀 그런 프로그래밍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의 거대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이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죠. 뭐 일정한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돌려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전력망이 강력하게 요구가 된다. 그래서 대형 원전의 상기급이 필요하게 되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한 2.3배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특히나 이런 흐름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SMR을 주장하죠. 미국이 원전을 폐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펼칠까 해서 미국도 이제 그 잘 나가던 원전 기술을 다 소장시켰죠.
자,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AI 붐으로 인해서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원전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전을 지으면서 이제 요걸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요게 이제 4대 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원 바이러스나 이런 쪽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나중에 이제 공유학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 우원 바이러스 실어가지고 스톡스넥이라는 우원 바이러스를 실어가지고 원전 시설을 파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몰 모듈 원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SMR 쪽으로 가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각 파트너를 선정해서 20년까지 전력 구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구글도 500메가와트급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세계 경찰인데 다른 사람들이 핵을 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견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몰 모듈 원전을 가는 거고, 또 빅테크 기업들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스몰 모듈 원전의 강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의 중심에 서 있다. 물론 현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합니다. 과거 정부는 이 원전을 선호해요. 자, 그래서 피트가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강력하게 스몰 모듈 원전이나 이런 원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야 되겠죠.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원전 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겠고, 요거 이제 정책 공조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머리를 잘 써요. 사실은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입김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허 소송이나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럽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렸고, 미국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럼 우리 손잡고 가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떤 유럽이나 또는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원전을 설치를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한국도 이제 핵을 갖고 싶어하죠. 결국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핵을 갖고 싶어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 이제 SMR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하고, 러트닝 상무장관도 지금 한미 또 한일 원전 뭐 이런 쪽으로 우선 투입이 된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동맹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제 원전 수주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중동이나 아니면 기타 국가들, 또 유럽에서도 스몰 모듈 원전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걸 이제 많이 수주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항상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 쪽에서 강점을 갖느냐, 또는 수급상으로 어떤 게 좋느냐, 이런 건데,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수급의 움직임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몰 모듈 원전 쪽 파운드리 1위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 설계하는 한전기술이나 철골 구조물 짓는 보성파워텍, 또 안전이 중요시하게 되는 오르비텍, 삼형엠텍, 이런 종목들이 상승 초기에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 중반 정도, 월 중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나 이런 종목도 튀어 올라가고, 바이오주들도 그동안 기초 체력을 회복해서 또 일부 종목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연말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적어도 급락의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지수로 시장 자체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일부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느냐? 제가 해보니까 큰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좋은 데서 샀지만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마지막에 팔아치우기 위해서 저들은 강력한 레이스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바닥에서부터 한 500% 올라가서 여기서 100%만 올라가면 600%잖아요. 산술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500% 상승해서 100%가 나가기 때문에 1000%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의 효과죠. 그래서 베팅을 해서 이걸로 한 방으로 크게 먹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시장의 흐름에 맞게
어떤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매매를 해야죠. 로봇이 움직이면 로봇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새내기주들의 지난주에 의해서 좀 집중을 하고 하루에 뭐 5%만 해도 더블 시세가 나오죠. 한 달 만에. 근데 뭐 그건 그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어 했는데 당일날 13%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태성을 반도체가 움직이네.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제시해드렸지만 사실 태성이 한 1000몇 %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시해드린 거 보면 태성도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한 이틀 만에 25% 올라가면 뭐 우리가 이제 짭짤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괜찮죠. 그리고 이제 WSI 이것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사면 이런 것들도 이제 간혹 이제 우리가 그 여기에서 공략하는 게 좋은데 간혹은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불나고 패턴이 나오는 걸 공략하는 게 좋아요.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하면 적어도 뭐 10에서 20은 금방 나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라면 보면 보글보글 끓는 라면을 아무리 장갑을 끼웠다 해도 끓고 있는데 들고 가면 손 데일 수 있겠죠. 불을 끄고 한 2, 3초만 쉬었다가 장갑 끼고 옮기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죠. 그 2, 3초가 바로 요거죠, 요거. 숨 고르기 나오는 거. 그래서 불나고 패턴은 언제 어디서든지 쓸 수 있고, 적어도 이런 건 이제 바닥에서 사놨다가 짱대 항목 뽑아 올리면 10%를 금방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20선 안착을 하는 이런 구간에서 하면 하루 만에도 움직일 수 있고, 새내기주는 잘 잡으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새내기주들을 잘 잡으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불나고 패턴,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하면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3일 만에 30%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이런 무거운 종목이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근데 이제 올라가면 항상 팔아줘야죠. 그래서 상승하는 동안에 요거 문자 이제 보낸 거 있는데 항상 조용할 때 사서 강하게 올라가면 판다. 근데 매수는 항상 언제 하면 좋냐면 요즘 리스크가 많잖아요. 오버나잇 하게 되면. 그래서 9시 3분, 6분, 7분 시가 대비해서 하락을 할 때 5일선 근처에서 사면 3분 차트로 강하게 뻗어 올라가죠. 그러면 상한가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당일날도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이런 흐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기둥이 발생하며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하는데 당일날 16%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을 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움직인다면 그날 단기 매매는 자동차로 하면 5%는 기본으로 잘 빠진다는 이야기죠. 1000만 원만 투자해도 11%면 얼마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수익을 주는 게 좋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게 이런 거죠. 자,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어떤 날 매수해? 무조건 몸통을 줄인 날만 공략을 해. 근데 리스크를 줄이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매수하면 특별하게 리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요날 아침에 사면 당일날 상한가를 뽑아 올리는 거죠. 상한가 가면 내일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매수하느냐? 아침에 딱 시가에서 한 2, 3% 갭을 띄우면 눌림목에서 사. 그럼 아주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일날 금방 상한가를 치면 얼마예요? 1000만 원만 투자해도 26%니까 이런 흐름을 가져가면 연속 상한가 나오죠. 그래서 대성은 이제 보통 바로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 날이면 급등을 하면 매도를 해야죠. 그래서 대성산업은 요 아침에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요게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60층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죠. 자, 여기서 하나. 보통 주가가 그 급등을 하게 되면 급등하는 종목은 딱 21선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 하는데 5일선 찍을 때 매수를 하거나 11선에서 5일선 돌파할 때 매수하면 강력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양고속은 이렇게 거래가 적은 종목은 여기서 매수할 수가 없어요. 11선에서 눌림목을 주고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 3일 만에 지금 79%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팔아줘야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0% 이상 급등하거나 하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해주려고요. 그러면 며칠 만에 더블 시세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어떤 짭짤하게 돈 1000만 원만 해도 이런 것들로는 짭짤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정말로 주도주나 이런 종목은 바닥권에서 베팅을 하면 강력한 레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프로티나나 이런 종목들 뭐 또는 DIC 또 코리아 서킷 이렇게 100% 이런 종목들은 항상 초기에서 발굴해서 끌고 간다면 언제든지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